추진력, 돌파력 최고. 이재명, 박원순, 박원순, 이재명, 파이팅. 둘 다 좋아. 두 시장님 모두 응원합니다. 뭐 이런 와우 짱이다. 그럼 우리 두 악수 시장님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 그래요? 악수. 아니 이거 저기 그 공동정부, 공동정부 앉기도 했는데 앉기도 하고 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 경쟁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만의 장점 같은 것들을 이제 내보여야 되는 때가 있을 것 같고 정책 차별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각자의 그 지방 정부에서 하시던 정책의 컨텐츠가 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다. 변별력이 없다. 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순으로 해야 되겠네. 나이스 원래 선거 규정에 네. 동일한 표를 얻으면 네. 연장자 순으로 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럼 양보하실 몰랐네. 생각이 아니 있으세요? 양보할 생각이 아니고 법에 그래 돼 있다고. 법에? 예, 양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재밌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하고 정말 네. 삶의 이력이 비슷해요. 네. 뭐 시민운동하고 지방정부 같이 하고 뭐 생각도 비슷해서 네. 아마 오늘도 좀 전에 그 우리 민생 토론회 할 때도 뭐 내용은 사실 뭐 큰 네.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민생 토론하시는데 변별력이 없어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이지선다. 결국은 그 성질 가지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 성질? 성격 가지고. 성격? 네. 예. 제가 좀 거칠잖아, 그죠? 예. 거치세요? 좀 거칠죠. 우리가 좀 거칠게 살다 보니까 예. 기득권자들한테 뭐 많이 당하고 네. 그래서 정과도 생기고 구속도 되고 또 형수 뭐 어쩌고 하는 그 일도 사실은 제가 부정부패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생긴 충돌이고 네. 철거민을 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것도 사실은 부당한 요구를 네. 원천 차단하다 보니까 네. 적당히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고 저는 이게 오히려 네. 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야 앞으로 타협 안 하고 네. 강자 기득권자들하고 잘 싸우겠다.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거대 기득권 세력들하고 한판 승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큰 일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는 전투력이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전투력이 낮다. 변별력으로 전투력 꼽으셨어요. 박 시장님 어떤 변별력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이재명 시장님이 부러워요. 그런 거. 네, 부러워요? 이런 성격? 그럼요. 예, 이게 예. 막 사이다 발언하고 뭐 예. 치고 나가고 이런 예, 것들이. 예. 근데 이제 역시 장수의 기질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큰 뒤에서 예. 사령관의 역할을 예. 해야죠. 이런 장수를 여러 전투에 내보내서 예, 예. 이 전투를 또 이겨야 전쟁에서 이기는 미묘한 거니까. 긴장감이 흐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예. 뭐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하고 저는 함께 네. 가면 우리가 정말 아주 최고의 팀워크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같이 가야죠. 네. 네. 팀워크가 맞습니다. 이게 팀워크? 예. 저는 정치가 이제 팀워크로 팀 플레이로 바뀌었다고 언제나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역할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분담해서 한 팀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공격수하고 누가 뭐 수비수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은 한 분이지 이번처럼 1+1이 나오면 곤란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한번 그래야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예, 또 정부도 지금 뭐 역할을 사실은 나눌 수 있는. 그럼요. 아니 순전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쨌든 네. 우리가 지금 현행 헌법이더라도 네. 바꿔서 해야죠. 예. 정말 뭐 이런 수평적으로도 예. 총리나 의회도 더 네. 많은 권력을 주고 또 수직적으로도 지방분권 확실히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서로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행으로도 아까 예컨대 프랑스형 이원 집정부제는 네. 현행 헌법화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쟁점들을 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우선 요거 말씀 주신 김에 개헌은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하기는 곤란하다.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상 그다음에 주체 또 계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됐고 시기상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죠. 불가능한 거 가지고 걔네 에너지 낭비 심하게 할 필요 없다. 근데 정치권에서 자꾸 개헌 얘기하는 건 어떤 의도가 얘기는 있다고? 해야죠. 중요한 네. 문제니까 뭐 네. 그거 빼고 이거 빼놓고 딴 얘기만 할 일은 아니고 뭐 논의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헌을 해서 그 개헌된 헌법안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라면 그 네. 불가능한 거죠 시간상. 그렇군요. 전혀 불가능한. 박 시장님도 뭐 저도 비슷하세요? 비슷한 입장인데요. 뭐 개헌은 정말 필요하고 네. 아까 그런 여러 권력 구조의 문제든 네.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문제든 또 이런 지방분권 문제든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뭐 시기가 이렇게 짧아진 마당에서 네.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네. 그렇다면 오히려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정말 그동안에 쌓였던 적폐라든지 이런 모든 법령들을 청산하면서 그야말로 그 끝에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 뭐 그것을 공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입장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하고 이번 대선을 치르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주장한 거죠. 네. 이번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네. 결국 각 후보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안을 낼 테고 네. 한 표가 아쉬운 판에 최선으로 국민이 원하는 걸 내겠죠. 그리고 그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네.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된 측이 약속한 대로 네. 로드맵에 따라서 개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정치 일정을 또 다시 이어가면 되죠. 지금 중요한 쟁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응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문제, 그리고 검찰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월 1일 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미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게 직무정지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직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직무정지된 중에 또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의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절차상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괘씸죄 추가하자 뭐 이렇게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여전히 법률에 대한 또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이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하겠다더라고요. 나는 보란 듯이 한 번 더 위반해 줄게 뭐 이런 태도 같아요. 네.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를 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는. 네. 그래서 분노 유발자. 그러니까 헌법 재판이든 예. 어떤 재판이든 우리는 예. 사실 재판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네. 그나마 네. 좋은 판결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심정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네. 참 의아스럽고 네. 어쨌든 뭐 저는 이 헌법재판의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또 안 나오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는 뭐 강제권이 있는지 대통령 네, 예. 어쨌든 권한은 정지 중이지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강제 수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꼭 구속해야 된다. 구속해서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아니 말도 안 아직도 되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국민들한테 몰매 맞을 겁니다.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이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네. 동등한 공화국의 일원이다. 그리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만큼 더 책임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도덕적이 되고 책임의 양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때 저지른 그 거대한 범죄를 사면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아니면 면탈할 기회를 준다? 저는 이거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그냥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고용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반드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청와대를 대통령직을 면해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수갑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라도 집에 못 가게. 어떤 강도 같은 중범죄자가 자기 집에 가도록 놔둡니까? 그 바로 수갑 채우는 거지. 대신에 퇴직하는 순간 청와대 안에 좀 들어가는 거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순찰차 딱 대고 있어. 네. 그 수갑 딱 채워서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네. 구치소로 데려가는 걸 호송차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 앞에.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네.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 위에 법 아래 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평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쨌든 참 이재명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다들 불행한 최후를 네. 맞게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서 다음 선거만은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좀 바뀌어서 네. 대통령이 출퇴근 집무실을 좀 시내에 옮겨가지고 네. 얼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이렇게 손녀 네. 손잡고 네. 뭐 재래시장도 가서 국밥도 먹고 좀 이럴 수 있는 네. 그 임기 중에도 그렇거니와 네.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대통령 우리 한번 좀 보고 싶지 않나요? 뭐 대통령이 저는 사실 뭐 이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한데 네. 그냥 마지막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물러나서 이거 엄청난 성공 아닌가요? 네. 대통령의 말로가 꼭 우리가 이렇게 되면 수갑 차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유,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힘들고 너무 시장님은 슬플 것 수갑을 채워야 같아요. 된다고 하는데 박 시장님도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시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좀 점잖으니까. 뭐 그러니까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법무장관 하시면 아주 딱이겠어요. 제가 법무부 정말 장관. 아니 예. 그냥 원칙대로 예. 대한민국 정말 예. 부정 부패 세력은 완전히 예. 초상집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박 시장님의 섀도우 캐비넷에 이재명 시장님은 아니 꼭 그렇게 법무부 말씀드린 건 장관으로 아니에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박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망사. 예. 그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섀도우 캐비넷에 박 시장님 어떤 역할 좋을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자꾸 편먹게 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런 거 했다가 예, 예. 반문연대 했다고 아. 제가 전혀 그거 아닌데 네. 그거 아닌데 반문연대에서 뭐 편먹어가지고 뭐 예. 누구 배제하자는 거냐 예, 이렇게 예, 공격을 당하는 예. 바람에 제가 좀 타격이 컸거든요. 예. 뭐 제 뜻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니 저도 되게 곤란했어요. 제가 이재명 시장님은 모시면 전화하면 바로 나오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나오죠. 예, 무조건 나오시잖아요. 저는 나오라면 예. 무조건 나오죠. 근데 문재인 대표님 계속 안 나오시거든요. 이런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예, 제가 진짜. 인터뷰 계속 요청하는데 계속 안 나오시는데 지지자분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모시는 줄 알아요. 근데 두 분 시장님은 저희가 나도 콜하면 웬만하면 나오긴 했잖아요. 콜하면 바로 시간은 나오세요. 그렇지만. 예. 아니 어제 콜하면 바로 나오세요. 저것도 예, JTBC? JTBC도 예. 원래 문재인 전 대표님을 아 그래요? 한 거예요. 거기하고 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안 나온다 그래버리고 나온댔다가 어. 취소했고 예. 문 대표님은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 제가 대신 그냥 갔다니까요. 닭 아니, 대신 근데 꽁이. 닭 대신 권, 꽁 꽁이. 대신 닭. 아니 닭 대신 꽁이 간 거지. 끝까지 본인의 아니, 근데 스탠스를 이게 꽁이라고 닭이 나는 아니다. 안 불러내 JTBC에서. 아 JTBC에서 박 아 시장님은 저번에 안 부르셨어요? 뉴스룸에 불렀어. 불렀잖아요. 예? 안 부르셨어요? 아 뉴스 저는 뉴스룸에는 안 예. 불러줬다니까. 뉴스룸하고는 또 잠깐만 선전이 그 좀 얘기는 다르지. JTBC 가서 아니, 근데 손석희 사장님 제가 아니, 핸드폰 그거보다 번호 조금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 저는 우리가 반문 사실은 연대는 해야죠. 네. 다만 그것이 무슨 정파적 뭐 그런 연대라기보다 오늘 제가 아까 왜 민생 민주 연대를 만들자 이런 또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가 철학과 이런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뭐 차별하거나 누구를 의도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의 팀워크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거야. 네, 민생민주연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연대가 바로 이 연대인 것 같은데요. 지지율 얘기 잠깐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연대 네. 얘기 또 이러다 하면 또 이상하게 제목 만들어가 기사 제목 쓰는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하고. 아, 꼼꼼하셔요. 제가 한번 당했으니 그러죠.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들은 뭐 모두가 소중한 자산들이고 또 팀 플레이를 해야 될 중요한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원들 상호 간의 연대나 교류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네. 저는 우리 지금 1등 하고 계시는 문재인 전 대표님하고도 좀 이런 자리 좀 마련해서 서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나누고 그걸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면 국민들도 네. 안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저 둘이 셋이서 싸워가지고 찢어져가지고 87년 사태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이런 우려가 걱정 많죠.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같이 만나서 좀 논의해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네. 우리 같이 팀 플레이에서 누군가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뭐 거기도 전폭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최선 같이 한다고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량들이 커져서 합쳐서 전체가 커지면 우리 팀의 역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데 집중했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소수자들 연대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안 묶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일도 없고 네, 네. 진영들 후보 진영들 간에 네. 가능하면 여러 중첩적으로 네, 네. 관계 맺고 서로 네. 도움되게 하고 협력적 경쟁, 경쟁적 협력을 좀 해서 전체 판을 키우자. 파이를 키우자. 네. 예. 민주당은 한 MVP 팀이다. MVP는 같은 뭐 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뭉치고 하는 게 꼭 나쁠 거는 없죠. 네. 그냥 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이고 뭐 그 자체가 무슨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죠. 네. 차이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걸 자꾸 찾아서 전체적인 판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얘기 잠깐 할게요. 아, 진짜 앞서 예? 신경질 하신다고요? 지지율 얘기 하기 싫으세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뭘 이렇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박 시장님도 부자 계신데, 예?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박 시장님 그 진심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네거티브 공격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지율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3분의 1 정도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여기가 끝이다. 그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그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죠.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고 이 촛불 국면에서 예를 들면 뭐 반기문 쪽 지지자들 뭐 소위 이제 보수 지지자도 상당히 많이 이동했다가 네. 음에 이게 아닌가요? 이러면서 좀 되돌아가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상 진짜 사귀다가 뭐 좋다 그랬는데 결혼할 상태가 딱 되니까 네.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상태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래 비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상태라 결국 정책 경쟁으로 결판이 나는 상태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내에 뭐 소위 이제 잠재적 후보자들 상호간에 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저는 우리 박 시장님 뭐 빨리 제자리 찾을 거라고 사실 믿거든요. 그렇군요. 좀 아니 그런 근데 기회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업자득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뭐 진짜 보수 논쟁을 갑자기 했다거나 뭐 미국에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뭐 약간의 오바가 있었죠. 저도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네. 수없이 많이 경고 받았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사심이 끼어드는 순간에 이게 페이스가 좀 흔들린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약간 그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욕심이 났던 것 같고. 아 문재인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진짜 보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격에 의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네.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본질적 의미의 보수다 우리의 포지션 자체가 제가 무슨 뭐 새로운 질서 만들자는 건 아니고 법 좀 지키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자. 법치주의 하자는 거였다. 법치주의 하자는 게 우리 핵심적인 네.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적인 의미의 보수고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저건 사회학이다. 사회학이다. 라고 하는 점도 제가 계속 강조한 거죠. 네. 저기는 진보 보수 논쟁에 끼어들 자격조차도 없는 자격 미달. 자격 미달. 그러니까 진보 보수도 아무것도 아니다. 수구다. 수구다.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이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한 거였죠. 네. 그리고 우리처럼 민주당 예를 들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도 저는 교과서적인 의미의 진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 보수 정도예요. 뭐 새로운 질서 만들자는 분이 잘 아니거든요. 박 시장님이요? 제가 보기에도. 박 시장님 진보 아니십니까? 뭐 근데 그건 아마 이제 지난번에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네. 뭐 예컨대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네. 뭐 그렇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런 것 거죠. 같은데 예, 예. 한국 사회에서야 예. 진보 맞죠? 제가 뭐 종북 거두라고들 하잖아요. 이게. 종북의 저도 거두. 마찬가지로 예. 한국 내 기준으로는 저도 진보가 맞는데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네. 그냥 뭐 제거돼야 될 사회학들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진짜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진보로 분류되고 진짜 진보는 극자로 분류돼서 자리를 못 잡는 이런 한 클래식이 왼쪽으로 이동되는 상태인데 한국의 의미에서는 진보라고 하지만 이게 슬픈 네.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걸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진보가 아니라 보수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좀 샀던 것 같고 네. 이제 뭐 누군가는 이제 그걸 좀 강조한 쪽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또 감수해야죠. 뭐. 결론은 지지율이 오를까요 앞으로? 정체입니까? 뭐 떨어질 거라고 하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오른다. 네. 오르지 노력해야죠. 네.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뭘로 되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전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확신시켜주면 예. 저는 당시 오를 거라고 보죠. 그렇군요. 이제는 누가 할 수 있느냐를 아마 국민들은 볼 거예요. 우리 이 시장님이 왜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보수 진보 얘기를. 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시대나 네.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뭐 지금까지 편가르기 그러니까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네.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더 중요한 시대 이념이 네. 따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남마와 같이 얽혀 있는 또 국민의 정말 이 어려운 삶의 문제로 네. 정말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누가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제공할까? 네.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그런 고민이 훨씬 네. 더 깊다. 이런 편가르기는 아마 저는 통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국민들이 지금 촛불 민심이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그동안 광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박 시장